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즉 개유월 운세에서도 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유월이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 3시 59분인 한로까지의 운을 말합니다. 자, 갑진년에서 개유월이 들어왔습니다. 자, 갑진에서 진중에는 지장간으로서 을과 개와 무가 존재를 하는데, 이 지장간 속에 있는 개가 6월에는 이렇게 개로서 투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가 어떤 육친이든 육친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이벤트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사건을 주로 일으키게 되는 달이 바로 개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에서 각 10개의 정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무의 입장에서 갑은 평관이 됩니다. 평관은 태지에 들어서 제살, 즉 태지라는 것은 뱃속에서 3주나 4주 정도로 잉태된 상태로서 굉장히 기운적으로 약한 상태이고 억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제살이라는 건 수옥살이죠. 옥에 갇혀 있다는 것과 같은 모양이므로 이 평관은 굉장히 그 세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정관의 별이 되겠죠. 정관은 절지로 가 있습니다. 절지에 있다는 것은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서는 보통 겁살이라는 것은 구속, 수사, 자압, 압수, 수색, 박멸 이런 뜻으로서 뭔가 시끄러운 소란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무의 입장에서는 관이 굉장히 약한 모양이 되는 것이 바로 유월이 되겠습니다. 즉 자식의 별이나 직장의 별, 남자에게는 자식이죠. 그다음에 내가 직장 조직 생활한다면 조직 생활에서 그 기운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은 이 무의 입장에서는 편인입니다. 나에게 꽉꽉 조여매는 그런 엄마인데, 즉 계모죠. 그게 사지,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은 이 무의 입장에서는 정인의 별이 됩니다. 엄마의 별도 되고, 그것이 장생, 지살, 장생이란 것은 이제 새로이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기운과 맞먹죠. 또 이 음간의 장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게 장하여 펼쳐져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친이라든지 내가 학문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새로이 생겨나는 효과, 즉 어머니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뭔가 공부라든지 학업에 새로이 도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이 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써먹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서를 지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 즉 비견 형제나 동료도 되지만 나의 기운도 되죠. 나의 기운이 사지, 즉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는 모습이므로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획책하거나 계획을 했을 때는 육해사라는 것은 저승사자와 맞먹음으로써 이때는 내가 주의를 하고 주동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더욱더 길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기가 겁재가 됩니다. 겁재가 새로이 장생, 새로이 생겨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물에 관해서는 분탈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조금 거리낌이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에서는 경과 신, 즉 식상, 무의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굉장히 강해지는 달이 됩니다. 즉 여자에서는 자식이 뭔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효과, 그리고 내가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리고 내 활동력이 이제 왕성해질 수 있는 그런 달이 바로 6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은 편재입니다. 편재는 목욕지에 들어가는데, 목욕지라는 것은 막 태어난 아기가 이제 씻는 동작으로 오물을 씻어버리는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목욕이고, 12신살적으로는 연살, 그리고 또
도화살로 해석이 됩니다. 도화살이라는 것은 뭔가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하면서 시선, 이목 집중을 시키는 인자가 됩니다. 따라서 편재, 부친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한편 애인이, 남자의 경우에는 애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은 큰돈 융통을 하면 그것이 다 온전히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소모 지출의 인자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걔는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가 병이 들었으니,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병이 들었으니, 병지에 드니까 부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상이 강해지므로 이 무의 입장에서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의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6월에 개유월에 천간과 지지의 이 육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천간은 9월 7일서부터 15일간의 기운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는 그 이후 하반기의 운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무가 개를 보게 되면 정제를 본 것이죠. 이 정제가 뭔가 금전에 관해서 뭔가 이벤트성 또는 배우자에 관해서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제운이 오면 육친상으로는 보통 보수나 급여의 상승,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진급 또는 적금이나 고정소득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와 개는 천간적으로 합이라는 신살이 들어옵니다. 무계합이라는 신살로서 뭔가 내가 돈을 벌려는 자의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가담하거나 신생, 세일 가담 또는 이사, 이동, 변동 이런 것을 계약하거나 획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뜻은 합탐망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을 탐내서 망실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이때는 이런 기운들이 실제로 무게가 합을 해서 화가 되느냐, 화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무게가 화가 되면 화는 음양적으로 양의 기운이 됩니다. 즉 양의 기운을 굉장히 내가 잘 쓰는 경우에는 그 작용이 길할 수는 있으나, 내가 음을 잘 쓰는 팔자일 경우에는 이 합의 결과물이 양이므로 그닥 좋지 않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는 달이 바로 개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합이 오면 결혼도 많이 하지만 결혼한 부부에 관해서는 뭔가 바람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월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진 않고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연이나 특히 대운에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결혼이라든지 바람이나 합탐망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에는 유가 왔습니다. 즉 상관의 별이 왔죠. 상관은 보통 의식주 확정인데 소모 지출을 동반해서 빨리빨리 이룩해 나가려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이 바로 상관이 됩니다. 자, 따라서 뭔가 구설 잡음을 동반하는 것이죠. 여자의 경우에는 이 상관이 관을 이제 상하게 하는 작용에 의해서 남편에 관한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 남자의 경우에는 구설 시비 또는 자식에 관해서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관의 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무에 관해서는 개유월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조심조심 건너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